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수업 시간에 이어서 교재 169페이지 스텝 3 진도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필기를 완료해 주시고 필기하신 내용을 밴드에 올려주시면 되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3번, 1번. 자, Insu says that the Korean team will win the final game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 뭐였냐면 주절과 종속절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주절 동사의 시제는 says 현재인데 지금 that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무슨 절이죠? 종속절. 자, 종속절의 시제는 미래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문장을 보시면 이 say라는 현재 동사가 뭐로 바뀌었냐? 과거 동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배웠어요. 주절 동사의 시제가 뭐일 때? 과거일 때는 그죠? 종속절에 있는 동사의 시제는 뭐가 된다고 했죠?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된다라고 했죠. 일단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여기에는 과거 동사를 쓰거나 혹은 과거 완료인 이 had pp의 모양을 써줘야 할 텐데 지금 여기서 등장한 단어가 누가 있냐? 바로 will이죠. 자, will은 우리가 과거로 쓸 때 쓰는 모양이 바로 뭐라고 했죠? will이 아니고 would 쓴다고 했죠. 그래서 would win the final game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will을 뭐로 바꾸면 되겠다? would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세요. 과거 속에서 미래 표현. 과거 속에서 미래 표현. 그래서 우리가 과거 속에서 미래를 표현할 때는 will을 뭐로 바꿔준다? 이렇게 would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래서 인수는 한국팀이 뭐 할 것이라고 결승전에서 우승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말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1번 별표고요. 자, Kevin does not know that he lost his cell phone. 나왔죠? 이번에도 didn't know that으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무슨 시제로 되어 있나요? didn't know that. 여기도 마찬가지 과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도 어떻게 바꾸면 되겠나라고 했더니 이번엔 여기가 lost라는 과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과거 동사는 뭐로 바꾸자고 했나라고 해보면 우리가 과거는 뭐로 바꾸자고 했죠? 그치. had pp로 과거 완료로 바꿔서 쓰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럼 답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had lost로 쓰면 되겠죠. had lost. 과거는 과거 동사, 과거 완료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케빈은 자, 그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다음 세 번째. The book says that the World War II started in late 1939인데 자, say는 말하다보다는 쓰여 있다라고 쓰는 게 좋아요. 그럼 그 책은 세계 2차 대전이 1939년 말에 시작됐다라고 써 있다라고 하죠. 뭐뭐라고 한다도 되고요. 자, 지금도 보면 여기 무슨 동사로 되어 있나요? said. 여기도 과거 동사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종속절. 그럼 보시니까 여기도 뭐로 되어 있냐면 과거니까 이번에도 had pp 모양을 쓰면 될까라고 하는데 자, 일단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had started를 쓰면 될까라고 했더니 잠깐 멈칫하는 게 뭐냐? 세계 2차 대전이 1939년 말에 일어났다라는 건 시작되었다라는 건 역사적 사실이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쓰고요. 역사적 사실은 항상 무슨 시제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과거 시제로만 쓴다고 했죠. 그래서 had started를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쓰나요? 그렇지. 그냥 과거 동사로만 써야죠. 그래서 started in late 1939. 그래서 주절의 시제와는 상관없이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 시제로만 쓴다라고 여러분 써주세요. 여러분 교재 앞에 있을 거예요. 자, 역사적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종속절에 항상 과거 시제를 쓴다 말 있었죠? 그 말을 여기다 써주세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과거 시제로만 쓰면 되겠다. 그래서 started는 되는 거고 여기서 had pp형을 쓰면 안 됩니다. 자, 4번. The boy knows that 1 and 1 makes 2인데 이게 뭐예요? 1 and 1 makes 2. 1 더하기 1은 2죠. 이 내용 어때요? 1 더하기 1은 2다. 일반적인 사실이죠. 선생님 여기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써볼게요. 일반적인 사실은 항상 무슨 시제 쓴다고 했죠? 그렇죠. 현재 시제 동사를 쓴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앞에 new라는 과거 동사로 되어 있긴 하지만 주절의 동사하고는 상관없이 무슨 시제로 쓴다? 항상 현재 시제로 써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max를 더블해주면 되겠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 and 1 makes 2 이렇게요. 자, 1, 2, 3, 4번 다 별표 치시고요. 한 번 더 정리합시다. 1번에서는 우리가 will은 뭐로 바꾼다? would로 바꿨다. 그죠? 과거기 때문에 would로 바꾼 거. 2번은 자, 과거였던 건 뭘로 바꾼다? had ppm으로 과거 완료로 바꿨다. 과거는 과거 완료로 바꾸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과거는 왜 과거 완료를 안 바꿨다고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 시제로만 쓰죠. 자, 그 다음 1 and 1 makes 2 이것도 마찬가지. 주절 시제가 과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과거 동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거 동사 안 썼다? 그렇죠. 일반적인 사실은 항상 현재 시제를 쓴다. 이렇게 했던 거죠. 정리하시고요. 자, 3번은 1, 2, 3, 4번 다 별표고요. 해석까지도 정리를 같이 해주세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자, 모든 사람들이 자,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색칠할까요? 자,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 자,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래서 everyone knows that. 자, 지금 여기 보면 현재 시제 동사가 와 있어요. 우리가 주절 동사가 현재 동사면 접속사 뒤에 있는 주어 동사. 여기 동사는 무슨 시제가 가능하다고 했죠? 모든 시제가 다 가능하다라고 했죠. 모든 시제가 다 가능해요. 그러면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써야 될 텐데 일단 주어는 누구 쓸까요? you. 그다음 do one's best가 최선을 다하던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건 시제가 언젠가요? 과거죠. 그래서 you did. 그죠? you did. 소유격이니까 your best. 이렇게. 그럼 가로 닫아 버리면 자, 모든 사람들은 여기 주어죠? 한 번 더. 주어고요. 현재 동사 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어, 다음에 동사 왔죠? best.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두 번 오게 되면 필요한 게 누구라고 했죠? 접속사 대시 필요할 거고 명사절이다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역할 하나요? 동사의 목적어 역할 하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해석은 주어들끼리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네가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들은 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2번. 제이크는 루브르 박물관이 1793년에 지어졌다라고 읽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색칠할 건데 루브르 박물관이 1793년에 지어졌다. 색칠하세요. 그러면 읽었다는 건 여기 지금 시제가 과거죠. 이 과거죠. S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럼 과거 동사겠죠. 그 다음에 여기 대절의 내용인데 루브르 박물관이 1793년에 지어졌다는 건 뭐죠? 역사적 사실이죠. 그렇죠. 역사적 사실은 항상 무슨 시제 쓴다? 항상 과거 시제로 쓴다. 그죠?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be built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was built로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지어졌다, 만들어졌다 해도 되고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이 1793년에 지어졌다, 1793년에 만들어졌다 라고 읽었다 이거죠. 자, 그 다음 we learned that. 마찬가지 여기도 과거 동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종속절이겠죠. 자, 뱀들이 겨울 동안 잠을 잔다라고 배웠대요. 자, 뱀들이 겨울 동안 잠을 잔다 색칠하세요. 자, 뱀들이 겨울 동안 잠을 자는 건 뭐죠? 이거는 일반적인 사실이죠. 일반적인 사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사실은 항상 무슨 시제? 현재 시제로 쓰죠. 일반적인 사실, 혹은 일반적인 진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은 항상 현재 시제로 쓴다. 답을 그렇게 써주시고요. 설명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snakes, snakes sleep. 우리가 동물을 쓸 때는 항상 이렇게 s를 붙여주세요. snakes sleep during the winter. 됐죠? a snake 하거나 snakes 하거나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판이 하나니까 snakes를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뱀들이 겨울 동안 잠을 잔다. 수일치 시켜주시고요. 자, 여기는 지금 현재 동사를 쓴 이유가 뭐라고? 다시 한번. 여기 과거동사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일반적인 사실은 항상 그쵸, 현재 동사를 쓰기 때문에 이 자리에 slept 쓰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마찬가지 별표. 자, step 3, step 4는 다 별표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넘겨봅시다.
자, 화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화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화법이라고 말하는 게 있고 간접 화법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직접 화법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주어 동사가 나타나고 나서 이게 컴마를 찍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여기 대화체 이 큰 따옴표를 붙입니다. 인용구를 써요. 요 안에 이런 식으로 문장이 하나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두 번 쓰는데 특징 보시면 컴마 있죠. 그리고 인용부호 있죠. 이렇게 내용을 나타내는 인용부호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직접 화법이에요. 이게 직접 화법이고 간접 화법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주어 동사를 썼죠. 이번엔 컴마 없어지고요. 접속사 that을 쓰는데 얘는 상력도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어 동사 순서로 썼던 거 우리 많이 봤죠? 익숙할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간접 화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인용부호 있죠? 큰 따옴표. 이렇게 큰 따옴표가 보이는 게 뭐다? 직접 화법이구나. 큰 따옴표가 안 보이는 게 뭐다? 간접 화법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법에는 두 종류가 있구나. 직접 화법이 있고 간접 화법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직접 화법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인용부호를 이용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다. 간접 화법은 뭐냐?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달할 때 쓰는 화법이다.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평서문을 화법을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요거는 별표를 좀 쳐주세요. 평서문의 화법을 전달할 때, 즉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인데 중요합니다. 전달 동사를 바꾼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say는 say로 써요. say는 say로 쓰는데 그죠? 근데 say to는 뭐로 바꾸나요? tell로 바꿉니다. 다시 한번 say to는 뭐로 바꿔요? tell로 바꿔요. 만약 시제가 과거여서 said to였다. 그럼 뭐로 바꾸나요? 그렇죠. told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한번 say는 say로 바꾸는 거니까 바꾸는 게 없죠. say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say to는 뭘로 바꾼다? tell로 바꾼다. 자, 요거 이유가 있는데 왜 이유가 그러냐? 우리가 say는 3형식 동사고요. tell은 4형식 동사라서 그래요. 자, 요거는 쌤이 간단하게 한번 보여줄게요. 원리를 좀 간단하게 아시는 게 좋은데 say는 3형식 동사라서 이거 따로 쓰세요. 포스트잇에다가 3형식 동사라서요. 사람을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to 플러스 사람을 써주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내용을 쓰겠죠. 그죠? 그래서 요 뒤에다가 목적어를 쓰는 구조 이렇게 생겨요. 원래 이 say가 3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 그러면 tell은 뭐냐? tell은 뭐냐면 tell은 4형식이라서요. 자, tell은 4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사람에다가 굳이 to를 붙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IO라고 부르던 간접 목적어, 보통 사람이죠. 그 다음 뒤에다 누굴 쓰나요? DO라고 하는 직접 목적어, 즉 사물을 이렇게 뒤에다가 씁니다. 그래서 3형식 동사와 4형식 동사의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say 다음에 to를 붙여서 사람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ay to 다음에 명사가 나올 거예요. 사람 나오겠죠, 보통. 근데 이 say to는 뭐로 바꾼다? tell로 바꿔줘야 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주절의 콤마와 인용부호를 없애고, 쌤이 아까 직접 화법에는 콤마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인용부호, 큰 따옴표. 콤마하고 큰 따옴표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없애고, 누굴 쓴다? 접속사 that을 쓴다. 여기다가 없애버린 다음에 접속사 that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접속사 that은 생략이 가능하다. 다음, 세 번째. 자, 인용부호 안에 있는 인칭 대명사는, 이 내용이 좀 어려운데, 전달자에 맞춰서 바꿔야 돼요. 다시 한번 인칭 대명사는 전달자에 맞춰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동사도 시제에 맞춰서 바꾼다는데 이게 더 중요해요. 자, 하나하나 해볼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위에 거 보시면 Ryan said to me, I want to invite you to my birthday party 돼 있죠. 자, Ryan은 내게 말했어요. I want to invite you to my birthday party. 나는 너를 내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어. 그죠? 이렇게 컴마도 있고, 이렇게 인용부호, 큰 따옴표라는 인용부호가 있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직접 화법이다.
이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럼 아까 뭐 하자고 했냐면 say는 바꿀 필요 없지만 say to는 뭐로 바꾼다? tell로 바꿔준다 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치? say to였잖아요. 그죠? 요걸 뭐로 바꾼다? 그렇죠. tell로 바꾸니까 얘가 지금 요렇게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확인하셨죠? 그래서 Ryan told me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컴마는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이 컴마가 접속사 대 같은 역할을 해요, 원래. 그래서 접속사 대신데 이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쌤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tell이 사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IO라고 했죠? 그러면 생략됐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되겠어요? DO 자리에 왔겠죠. 명사절인 거예요. 우리 배웠던 명사절. 그리고 잘 보세요.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일단 he라는 거, 인칭 대명사죠. 이거 뭐로 바꾼다 보세요. he로 바꿨죠. 그죠? 여기서 I가 누구였겠어요? 라이언이니까 he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주시면 되는 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want, 쌤이 여기 중요하다고 했죠. 동사도 시제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꾼다? 한 번 더 써볼게요. 우리 아까 배웠던 거니까. 자, 여기가 현재였어요, 지금. 자, 이거 규칙이 있으니까 쌤 여기다 써줄까요? 여기다 써줄게요. 우리가 현재였던 건 뭐로 바꾸면 되나요? 현재 동사였던 건 과거로 바꿔버리면 돼요. 이렇게 과거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거 또는 현재 완료. 과거 또는 현재 완료들은 뭐로 바꾸냐? 얘들은 과거 완료로 바꿉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동사도 시제에 맞춰서 바꿔준다는 말이 뭐냐?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과거로 바꿔야 되고요. 과거도 과거 완료로, 현재 완료도 과거 완료로 바꿉니다. 요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want라는 현재 동사가 뭐로 바뀌었나 보세요. 과거 동사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죠? want가 wanted로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죠? 바꿔야 됩니다. 그럼 to invite you, 이번에도 인칭 대명사. 너를 초대하고 싶다라고 생각, 너가 누굽니까? 나죠? 그래서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확인하셨죠? 자, I가 아까 he로 바뀌었고요. You는 me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My birthday party인데 내 생일 파티가 누구였겠어요? 라이언의 생일 파티였으니까 그의 생일 파티였겠죠. 바뀌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는 전달제에 맞춰서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동사도 시제에 맞춰서 바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신경을 잘 써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say는 그대로 쓰지만 say to는 뭘로 바꿔야 한다? tell로 바꿔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 되셨죠? 자, 두 번째. 자, 콤마랑 인용부호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접속사 that을 써줬죠? 근데 생략도 가능하니까 놔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 두 가지. 인칭 대명사는 전달제에 맞춰서 바꿔야 한다. 바꿨죠? I는 he로 바꿨고, 그죠? you는 me, my는 his로 바뀌어 있는 거 보시죠? 그 다음에 동사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시제에 맞춰서 바꾼다. 그래서 주절 동사가 과거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주절 동사가 과거니까 현재는 과거로 바꿨고, 그죠? 과거는 과거 완료로 바꿀 거고, 현재 완료도 과거 완료로 바꿀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표현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라이언은 나에게 그가 나를 그의 생일 파티로 초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거죠. 해석됐죠? 이렇게 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 요거 그 평서문의 화법 전환은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반드시 정리를 하세요. 요 세 단계는 정리를 하세요. 반드시 씁시다, 여러분들은. 자, 다음 B번. 자, 이번엔 의문문의 화법 전환이에요. 자, 의문문의 화법 전환인데 아까는 평서문이었죠? 의문문일 때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지금 잘 보시면 의문문들은요, 이렇게 물음표가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죠? 이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있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뭔가요? 이렇게 물음표가 붙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문문의 화법 전환인데 의문문의 화법 전환은요,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전달 동사 있죠? 아까 우리 전달 동사는 뭐로 바꾼다? 요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걸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쌤이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say to는 tell로 바꿨었죠? 얘를 뭐로 바꾸란 얘기야? 이번엔 tell이 아니라 ask로 바꾸란 얘기예요. 만약에 시제가 과거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ask 되겠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전달 동사 say to는 ask로 바꿔주시면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주절에 콤마와 인용부를 없애는 건 아까랑 동일해요. 근데 이번에 뭐걸로 바뀌었냐면 접속사 if나 whether를 쓴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는 that을 썼죠? 이번엔 that을 쓰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려볼까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주어를 쓰고 나서 전달 동사는 ask로 쓸 거예요. 그쵸? 이거 지울게요 살짝. 자, ask로 쓸 건데 우리가 ask를 몇 형식으로 기억하는 게 있냐면 4형식 동사로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 뒤에 io를 쓰게 돼요. 그리고 이 do 자리에 누굴 쓰게 되냐 이건데 그 do 자리에 바로 이걸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if나 뭘 쓴다? whether라는 글자를 써주고 얘네들도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 무슨 문장 오냐? 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 do 자리에 온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절? 얘도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배운 거 있었죠? 간접 의문문, 명사절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주어는 IO에게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보한다 이거죠. 물어본다 이거죠.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접속사 if나 whether를 쓴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건 어떨 때다? 의문사가 없는 경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이건 어떤 경우다? 선생님 한 번 더 쓸게요. 어떤 경우다? 의문사가 없는 경우다. 잘 기억하세요. 자, 의문사가 없는 데는 어떻게 쓴다고 방금? if나 whether를 쓴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순서로 써요. 왜? 이걸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운 적이 있거든. 그래서 if나 whether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순서 즉 if나 whether 완전한 문장 순서로 쓰는 걸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운 거예요. 그렇죠? 이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다? 바로 명사절로 만들어서 do 역할을 하려고 만든 거고요. 아까처럼 마찬가지 인용부 안에 인칭 대명사는 전달자에 맞춰서 바꾼다. 보이시죠? 색칠하시고요. 동사도 시제에 맞춰서 바꿔준다. 마찬가지 색칠하시고 특히 이 부분은 별표. 우리 아까 해봤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죠? 현재는 뭐로 바꿔요? 과거로 바꿀 거고 과거는 과거 완료로 바꿀 거고 현재 완료도 과거 완료로 바꾼다고 했죠.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said to가 되어 있는데 뒤에 물음표가 보였으니까 물어보는 문장이죠. 의문문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do you like snowboarding 했어요. 이거는 의문사가 있는 경우인가요? 없는 경우인가요? 의문사가 없는 경우죠. 의문사가 없으니까 do you로 시작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의문사가 없는 경우라고 한 번 더 써볼게요. 한 번 더 의문사가 없는 경우다. 이렇게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if나 whether 주어 동사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said to는 ask로 바뀌어 있는 거 확인되셨어요. 그죠? 그 다음 do you로 시작했으니까 의문사가 없구나. 그래서 뭘로 시작했나요? if나 whether로 시작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ask 한 번 더 4형식 동사고 미가 IO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직접 목적어. 명사절이겠죠. if나 whether 쓴 이유 이해되시죠? 그래서 if I like snowboarding 내가 스노보드 타는 것을 좋아하는지 나에게 물어봤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동사의 시제 확인해 보셔야죠. 지금 여기 무슨 시제 왔어요? 현재 시제 왔으니까 뭐로 바뀌어 있나? 과거 동사로 바뀌어 있는 거 확인되셨죠? 이해됐나요? 그렇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밑에 넘겨보시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에요. 이번엔 아까하고는 다 똑같은데 이번에 의문사가 있다는 것만 다릅니다. 자, 방식은 같아요. 아까랑. 방식은 같은데 이번에 뭐가 다르냐? 의문사가 있다는 것만 다르다. 그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 said to 왔죠? 이거 뭐로 바꾼다? ask로 바뀐 거 동일하죠? 바뀌어있죠? 확인했죠? 그 다음 be 간접 목적어 그대로 썼고요. 그 다음 직접 목적어 자리에 좀 누굴 썼나 보시면 자, why do you study Japanese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 써볼게요. 이번에 의문사가 아까 없는 경우였죠? 이번엔 있는 경우구나. 그렇죠?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 뭘 써요? 의주동을 쓰잖아요. 간접 의문문.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로 쓴 의주동, 간접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do 자리에 온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뭐다? 명사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명사절 배운 적이 있잖아요. 명사절 중에 우리 간접 의문문 기억할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 이거 따라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이 화법을 외울 때는 이 간접 의문문을 같이 기억하고 있으면 좀 유리한데 이 간접 의문문의 모양이 두 가지였단 말이지. 첫 번째가 어떤 경우였냐? 바로 의문사가
있는 경우. 그죠? 의문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죠? 그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로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의문사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다? 아까 했지만 우리가 if나 whether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나서 완전한 문장 순서로 쓴다.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다? 둘 다 명사절이니까 문장 안에서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겠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 동사도 확인해야죠. 여기 무슨 시제 왔어요? studied, 과거 동사 썼죠. 왜요? 여기 현재가 과거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바꾼 겁니다. 물론 인칭되면서 바뀌어 있는 거 확인하셔야죠. you는 I로 바뀌어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확인해야 됩니다. 얘는 이렇게 바뀌어 있구나. 인칭대명사는 조심해서 쓰면 되겠다. 이거죠. 이해됐나요? 자, 정리 한번 하시고요. 간접 의문문 요것도 따로 한번 포스트에서 정리를 하세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밑에 있는 예문을 한 번 더 보시면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의문 대명사라는 얘기예요. 자, 요것도 따로 한번 정리를 하실 건데 이 의문 대명사 후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따로 좀 정리하세요, 여러분들이. 자, 의문 대명사 후. 자, 의문 대명사 후는요, 이름 안에서 대명사라는 글자가 들어가죠. 그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는 단어가 이 뒤에서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후라는 글자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쓰게 돼 있냐?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는 후라는 단어를 쓰고 나서 선생님 뭐라고 했죠? 세 가지. 주어, 목적어, 보어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후라는 글자가 주어까지 대신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주어 자리가 빠져 있겠죠? 그래서 뒤에 뭐가 오겠어요? 동사부터 와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올까? 그렇죠. 목적어나 보어는 있어야죠.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주어 자리만 빠져 있게 돼요. 그래도 우리 뭐로 본다? 의주동, 간접 의문문으로 본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얘도 여러분들이 배웠던 간접 의문문 맞아요. 간접 의문문인데 주어 자리가 빠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름이 의문 대명사라서 그런 거예요. 의문 대명사는 뒤에 무슨 문장 돼야 돼?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돼야 되니까. 자, 이번엔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주어는 방금 봤거든? 그럼 누구 자리가 빠질 수가 있겠어요? 목적어나 보어 자리가 빠질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 주어랑 동사는 있는데, 자, 이번엔 목적어 내지는 보어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빠져 있는 그림이 될 수도 있겠다. 자, 얘들보다 마찬가지 똑같이 간접 의문문 맞습니다. 그래서 의문 대명사 후는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때는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어가 대신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누가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이번에 보면 목적어나 혹은 보어라는 자리가 빠져 있죠. 그럼 누구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다르죠. 자, 책에서 보시면 또 해봅시다. 이 sad to를 뭐로 바꿨나요? 뒤에 물음표가 보이니까 ask로 바뀌었구나 확인되셨고, 그 다음에 의문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의문사잖아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의주동, 간접 의문문 순서로 써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봤더니 Why I studied Japanese 보이죠? 아니, 얘는 아까 우리 뭐였다? Why는 의문 대명사가 아니라 의문 부사예요. 그래서 얘는 한 번 더, 얘는 의문 부사라서 뒤에 무슨 구조가 왔냐면 완전한 문장 구조가 온 거 보이시죠? 근데 이번에 후를 보자는 거예요. 자, 후는 아까 우리가 이름 뭐라고 했냐? 의문 대명사라고 했죠? 봅시다. 여기서 sad to는 마찬가지 똑같이 ask로 바뀌어 있어요. 확인됐죠? 근데 의문사 있는 경우죠? 그죠? 의문사가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 who made you angry 돼 있죠? 누구 자리가 빠져 있죠? 주어 자리가 빠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의문 대명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의문사가 있는 경우니까 의주동 쓰면 되겠는데 하나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지금 여기에 무슨 시제 왔으니까 과거 동사가 왔기 때문에 뭐로 바뀌었나 보세요. 과거 완료로 바뀌어 있죠. 한 번 더 써볼게요. 여러분들 시제 조심할 때 과거는 뭐로 바꾼다? 과거 완료로 바꾼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had made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칭 대명사 바꾼 거 조심하셔야죠. 여기 you였는데 그게 누구니까? 나잖아요. 바뀌어 있죠. 됐죠? 그래서 who had made me angry 나왔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구 자리예요? do 자리구나. 이해되셨나요? 그럼 팀은 나한테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는지를 물었다. 이해됐죠? 이렇게 해석까지 정리하세요.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의문 대명사 who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림으로 나타난다는 거. 주어 자리가 빠져 있거나 혹은 목적어나 보어 자리가 빠져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자, 쌤이 그 ask에 관련된 건 하나만 더 정리를 해줄 테니까 좀 써놓으세요. 자, 쌤이 좀 큼지막하게 쓰겠습니다. 주어 그리고 우리 ask를 썼는데 자, ask가 사형식 동사라고 쌤이 얘기했죠. 그래서 요 뒤에다 IO를 쓸 거예요. 사람. 그 다음에 DO를 나올 자리에 누가 나올 수 있는지 봅시다. DO 자리에 첫 번째 누가 나올 수 있냐? 아까 우리 누구 배웠죠? 첫 번째 if나 혹은 whether를 쓰는 거를 배웠죠. 접속사예요. 그리고 얘 뒤에는 무슨 문장 온다고 했죠? 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어요. 자, 이건 우리가 뭐 할 때 쓰는 거라고 했죠? 의문사가 그렇죠. 없는 경우예요. 의문사가 없는 경우인데 자, 이번엔 두 번째 의문사가 있는 경우 어떻게 쓴다? 그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스로 쓰는 거죠. 그죠? 둘 다 간접 의문문인데 그죠? 간접 의문문인데 얘는 뭐 할 때 쓰는 경우였다? 한 번 더 의문사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건 없는 경우였죠. 이건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 쓰는 말이고 자, 얘는 뭐 할 때 쓰는 거였죠?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이렇게 했고요. 자, 하나 더 보여줄게요. 뭘 보여주고 싶으냐, 쌤은 여기에 that이라는 걸 써볼게요. 무슨 that? 접속사 that이요. 접속사 that도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되고 자, 얘들도 똑같이 명사절이죠. 자, 여기 간접의문문 명사절, 간접의문문 명사절이었어요. 얘도 명사절인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앞에 ask라는 게 나올 때는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할게요. 앞에 ask가 보였을 때 이 do라는 자리에 명사절, that절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만 한다고 했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that은 확실한 것을, 자, 확실한 것. 이 확실한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요. if나 whether 같은 경우는 얘는 불확실한 것을 불확실한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왜? 이게 물어본다, 질문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뭐의 상징이냐? 이게 불확실의 상징이에요. 불확실하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that은 확실한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주어, ask, 간접 목적어 뒤에는 that절을 쓸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 그럼 뭐는 되냐? 다시 한번 if나 whether 뒤에 완전한 문장 쓰는 구조가 되거나 혹은 의주동 간접 의문문으로 쓰는 명사절로 쓰면 되겠다. 다시 한번 자, 요 1번과 3번을 잘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1번도 명사절이고 3번도 명사절이지만 뭐가 달랐다? 불확실한 것과 확실한 것을 쓰는 게 다르구나. ask가 바로 뭐니까 불확실의 상징이기 때문에 that은 안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do라는 자리는 이렇게 1번 if나 whether 뒤에 완전한 문장 쓰거나 의주동,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 순서로 쓰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하셨죠? 자, 밑에 체크한 문제 같이 해봅시다. 자, 해보는데 자, Aaron said to me, I don't know your phone number. 나왔죠? 아론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의 전화번호를 몰라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거 직접 화법이죠.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우리 신경 쓰자는 게 뭐였냐면 이 say to는 뭐로 바꾼다? tell로 바꾼다. 일단 첫 번째 우리 써볼게요. 자, say to는 뭐로 바꾼다? 그쵸? tell로 바꾸더라. 바꿨죠? 그 다음 두 번째 컴마를 버리고 that으로, 그죠? 컴마와 인용부호는 버리고 that으로 쓴 거 확인하셨죠? 그리고 쌤 뭐라고 됐냐면 얘가 사형식이다. 그래서 IO가 나올 거고,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DO 자리다. 명사절이겠죠? 접속사 되시니까요. 자,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다음 접속사 됐다면 우리가 뭘 써야 되나요? 주어를 써야 되는데, 주어 어떻게 하자고 했지? 인칭 주어는 우리 상황에 맞게, 그지?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I don't know your phone number. I가 누군가요? 에런이죠. 그죠? 에런이죠. 그러면 에런이 누구냐? 바로 남자니까 he로 바꿀게요. 자, I는 뭐로 바꾼다? 쌤이 he로 바꿨죠. 자, 두 번째. 자, 인칭 대명사 두 번째 써볼게요. 자, 이것도 써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she는 누구로 바꿨다요? I죠. 좀 미안해요. I는 뭐로 바꿨나요? he로 바꿨다. 자, I는 우리가 he로 바꿨다. 이렇게. 두 번째 우리 신경 써야 될 게 뭐죠? don't know인데 바로 이 부분이죠. don't know. 자, 시제 뭐죠? 현재죠. 미리 써볼까요? 우리가 현재 동사는 자, 현재 동사는 뭐로 바꾸자? 그렇죠. 과거 동사로 바꾸자고 얘기했죠. 그럼 뭐로 바꾸면 돼요? didn't know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he didn't know로 바꿔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your phone number인데 자, 너의 전화번호를 몰라. 누구의 전화번호죠, 그럼? 내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서는 your였지만 뭐로 바꿨나요? 우리 내 전화번호 my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he didn't know. 선생님 여기 칸이 없네요. my phone number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죠? 답은 몇 번 나왔나요? 그렇죠. C번이 답이 되겠죠. He didn't know my phone number. 됐나요? 요건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평서문의 화법 전환이 있어요. 평서문의 화법 전환, 그리고 오늘 배웠던 의문문의 화법 전환,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요거 별표 치시고요. 오늘 일단 첫 번째 나가야 될 숙제는 뭐냐면 위에 A번과 B번은 둘 다 노트 정리를 책에 있는 내용들이 있으시죠? 요거 그대로 내용 정리를 싹 다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체크업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요거는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조금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숙제는 밑에 171페이지 있죠? 다음 페이지요. 171, 172, 173페이지. 일단 세 페이지를 먼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영상을 또 이어서 찍어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